자, 지금 유럽 중앙학회가 활발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9월 17일부터 16일부터죠. 현지 시간으로 16일부터 글로벌 체육원의 중앙학회가 열리고 있고 국내 대기업부터 바이오 벤처까지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제약 바이오 기업 참여는 기술 수출에 관한 어떤 기대감, 또 우리나라 이 제약이라든가 의약품을 또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항암제를 개발 중인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지난 16일, 현지 시간 열린 2021년 유럽 종양학회 연례 학술대회, 이하 ESM이라고 하죠. 2021 요거에 대거 참여하였습니다. 자, 가장 권위 있는 학회로 알려져 있죠. 미국의 아스코. HLB 리보세라닙의 이 미국의 아스코에도 굉장히 열심히 홍보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리보세라닙에 대한 강한 효과, 또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권위 있는 학회고요. 오는 2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ESMO 2021은 미국 임상종양 학회, 그러니까 아스코라고 그랬죠. 이거와 함께 항암 연구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참석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기술 수출에 대한 이 가능성이 커지죠. 자, 기술 수출 계약,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시선이 모이는 이 자리가 이 발표되는 혁신 신약에 대한 임상 연구 이런 게 기술 수출 계약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혁신 신약이라든가 이런 걸 임상 연구 이런 거 발표함으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신약을 개발하니 이게 기술 수출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이 되기도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ESMO죠. 자, 참가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많은 기업들이 참가를 하고 있는데 바이오업계에 따른 유한양행, 삼성바이오패스, 브리지바이오테라픽스와 이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ESM에 대거 참석하죠. 근데 여기에 HLB는 왜 없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HLB는 중국의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효능을 따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 살펴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서 어제 브릿지바이오가 급등을 했는데 어제 보면 브릿지바이오가 이렇게 BBT176의 종양 억제 효능 관련 전임상 연구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C797S 이중 돌연변이 대상 세포기반 약효 평가를 발표했고 비소세포암 환자 대상 임상 2일상 진행 현황과 계획 등을 소개했습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니에요? 비소세포암. 리보세라님도 비소세포암에 굉장히 좋은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제페티닙과 병용요법을 했을 때 이 비소세포암 환자로 대상한 임상에서 완전간에도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파트너사가 발표하는 경우가 바로 HLB 같은 경우죠. 한미약품도 미국 파트너사의 아테넥스가 지난 2011년 한미약품으로부터 도입한 항암 진약 오락스의 병용 임상 결과를 이번 ESM에서 공개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스펙트럼이라고 있죠. 자, 보시게 되면 한미약품의 파트너사 스펙트럼은 한미약품으로부터 기술 이전받은 판 HLE 항암제 호지오티닙이라고 해요. 이거에 대한 이 구현 연구 발표를 역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리보세라닙은 항소제약이 하죠. 이렇게 보시면 HLB도 중국 파트너사인 항소제약이 표적 항암제 보물질 리보세라닙 관련 논문 2건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계속 관련 기사 나오는 게 이제 리보세라닙이 발표된다는 이런 얘기죠. 근데 항소제약 주가를 제가 잠깐 봤거든요. 리보세라님하고 완전히 거꾸로 HLB의 주가가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죠. 지금 요게 이제 8월 24일부터 제 기사를 챙겨봤는데 이게 9월 17일자 주가인데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에 한 달의 주가를 말씀드렸죠. 했죠. 조금 반등해주긴 했는데 이렇게 잘 올라가다가 여기 1년 전부터 이렇게 아주 폭락하고 있어요. 폭락. 엄청나게 연초 대비 지금 50% 정도 지금 주가가 조정을 받는. 도대체 참 신기합니다. HLB는 저렇게 잘 올라가는데 이 리보세라닙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항서제약이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갖고 있죠. 이렇게 리보세라닙의 중국 판권을 갖고 있고 지금까지 리보세라닙으로만 1조 5천억의 매출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상당히 좋은데 왜 저렇게 됐나? 이거 리보세라닙 아니어서 더 큰일 날 뻔한 것 같은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걱정은 좀 되는 상황인데. 자, 어쨌건 이번에 2건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2건의 연구 결과가 있는데 첫 번째 연구는 중국 광저우 대학에서 진행된 중증 간암 환자 2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이상 시험이고 간동맥내암 항암요법과 리보세라닙 나오죠. 리보세라닙을 병용 투여 치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연구 결과 환자 2명에서 완전 간해가 관찰됐고 무진행 생존기간 6개월 달성한 환자의 비율 7.7%, 전체 생존기간 12개월을 기록한 환자 비율이 90.7%인데 완전 간해라는 뜻 제가 저번에 한번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완전 간해가 뭐냐면 검사했을 때 더 이상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다. 암세포가 발견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있지? 왜
왜 암세포가 안 보이지? 암세포가 발견할 수 증거구나. 암세포를 발견할 수 없다는 확실한 증거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걸 완전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몸에 암세포가 없다는 얘기죠. 엄청 좋은 이번에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데, 자, 두 번째 연구 결과는 뭐냐? 이 두 건이 조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죠. 중국 환대학교에서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환자들 꽤 많은데 환자 22명을 대상으로 리보세라니까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 그러고 세포 독성항암제라고 있어요. 파클리탁셀인데 요걸 병용 투여 임상 시험에 여기서 리보세라니 병용력고의 객관적 반응률 요거를 현저히 높였고 충분히 관리할 만한 부작용 수준을 보였다고 하죠. 자, 이번 연구를 통해서 자궁경부암 2차 치료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이 자궁경부암까지 효과가 있는, 물론 이제 병용으로 쓰긴 하지만 어쨌거나 효과만 확실하다면 앞으로 수출이 더 크게 되는 이런 좋은 상황이죠. 자, 이런 좋은 판권을 갖고 있는 항소제약 주가가 왜 저렇게 됐나 살펴봤더니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자, 연초 대비 반토막이 났는데 항소제약 주가가 올 들어 이제 거듭된 하락세를 반복하고 있고, 지난 4월 리베이트 등 회계 조작 사실에서도 있었던가 봐요. 우리 HLB는 저런 거 없죠. 오히려 이번에 검찰 고발에서 검찰 통보로 좀 사건 하나가 이렇게 좀 잘 마무리돼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우리 주주분들이 좀 좋고, 어쨌거나 지난 4월에 리베이트하고 회계 조작 사실이 적발돼서 5만 위안, 약 900만 원도 5만 원 많은 거죠. 과징금을 냈는데 7월 초에 임기가 절반가량 남아있던 저우윤순 전 회장이 돌연 사임했대요. 그러면서 항소제약 악재가 계속 터지면서 지금 주가가 거의 연초 대비 반토막 이루어졌는데 매출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리보세라님 아니면 매출도 안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거나. 자, 매출이 실적에서도 올해 2, 4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3% 줄었고요. 11년 만에 역성장. 이게 회사가 잘 크다가 11년 만에 거꾸로 가고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고, 같은 기간 매출액이 지난해 2.4분기보다 10% 늘었는데 요것도 시장의 전망치적 컨센서스 요거 11% 정도 하회한, 그러니까 매출 부분이 많이 꺾인 거죠. 자, 증권가 평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증권가 평가를 잠깐 보면, 자, 증권가의 상소제약의 주가가 당분간 저점을 벗어나지 못할 걸로 예상하고 있죠. 자, 이제 이 김승민 미래에셋증권연구원이 연간 30%대 성장률을 기록하던 시기에 밸류에이션, 이 프리미엄을 부여하기 좀 힘들고 적정 주가는 60위안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40위안인가? 뭐 이렇게 아까 많이 떨어져 있어. 지금 꽤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지금? 여기면 40위안 이하로 지금 뭐야 이게? 46위안? 46위안. 아, 이거 많이 떨어졌네. 어쨌거나 좀 HLB하고 관련이 있다 보니까 조금 좀 잘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ESM 얘기로 계속 돌아와서 어쨌거나 항소제약이 발표를 할 거고요. 자, 삼성바이오패스가 ESM 2021에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인 온트루잔트의 5년 추적 임상 결과를 공개할 거라고 합니다. 자, 삼성바이오패스가 이를 통해 온트루잔트와 오리지널 의약품 심장 기능 안정성과 장기적인 효능이 유사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면 이 제약바이오주를 제가 좀 많이 찍기도 하는데, 사실 HLB를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찍는데, 그 제약바이오주들은 우리가 꾸준히 살펴봐야 되는 미래 먹거리 기주인데, 물론 바이오주는 위험성이 있어요. 항상 아무리 좋아도 조금만 뭐 임상 실험이 조금 뭐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유의미하지 않다, 뭐 임상 결과가 그냥 보통이다 이렇게만 해도 주가가 팍 떨어져요. 그러니까 바이오주는 조금 조심해서 투자하는 게 맞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가 지금 고령화로 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당연히 초고령화 사회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건 있는 거고, 그러고 주식하면서 또 한두 종목 정도 하나 이 포트에 넣어놔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HLB라는 제약 바이오는 상당히 많은 투자분들이 좋아하고, 코스닥 시총에서도 뭐 2, 3위를 왔다 갔다 하는 종목이니까, 얼마 전에는 뭐 10급 밀렸긴 했지만 어쨌거나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들이기도 합니다. 자, 유한양도 발표하는데 유방암, 위암, 폐암 등 고형암 치료 신약으로 개발 중인 면역항암 이중항 튜브 물질인 YH32367의 전임상 효능 및 독성 시험 결과를 포스터 세션에서 포스터 방식으로 발표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항암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리보세라립도 그래서 좋은 건데 자꾸 내성이 생기잖아요. 이 항암제를 많이 받던 면역이 생기는데, 이 면역 환자인 이 내성 환자에 좀 효과가 있는 게 좋은데, 자, 바이러스나 암세포를 죽이는 T 면역세포 활성 수용체를 자극해서 면역세포의 항암작용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랍니다. 그래서 기존 항암제의 내성을 가진 환자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는 게 바로 유한양액 측의 설명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내성 환자에 좋다는 얘기죠.